카와키를 돕기 위해 에이다는 자신도 모르고 있던 신의 능력으로 전 인류의 기억을 조작하여 카와키와 보루토의 인식을 바꾸어 버립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카와키를 나뭇잎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호카게의 아들 우즈마키 카와키로, 보루토는 호카게를 살해하고 카와키를 공격한 뒤 달아난 도망자, 그냥 보루토로 만들어 버렸죠. 하지만 기억이 조작되지 않은 사라다는 보루토가 처한 현실에 큰 슬픔을 느껴 만화경 사르난을 개안했고, 딸의 진심을 확인한 우치하 사스케는 기억이 조작됐음에도 보루토를 구합니다. 그들은 마을을 벗어났고 보루토는 더 강해져서 돌아올 것을 다짐하죠. 호카게실 앞에서 각오를 다짐하는 우치하 사라다. 사라다는 시카마루에게 화를 내며 보루토가 범죄자가 아님을 설득시키려 했지만 8대 호카게 시카마루는 단호했습니다. 보루토는 호카게를 죽였고 카와키도 노리고 있다며 처벌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죠. 보좌 여긴 코노하마루는 그가 결백했다면 도망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에이다의 천리안을 통한 정보도 있다며 의견을 보태는데, 그럼에도 사라다는 보루토는 호카게님을 죽일 사람이 아니다, 대화라도 한번 나눌 기회를 주게 해달라고 말하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은 보루토에게 분노하고 있기에 자신이 무엇을 하든 그들을 납득시킬 상황이 아니라고 하죠. 이런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이라며 임무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는 시카마루. 그러자 시카마루는 사라다가 걱정된다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급은 물론 목표로 하는 호카게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사라다는 몸을 돌려 3년 전 보루토와 함께 사라진 사스케, 사라다는 자신이 배신자의 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묻는데, 시카마루는 그저 나뭇잎 마을 닌자로서 해야 할 일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라다는 말했죠. 7대 호카게님은 과거 마을을 탈주하고 죄를 지은 아빠를 다시 데려왔다. 그리고 하급 닌자임에도 호카게가 되었다. 내 롤모델은 7대 호카게님. 한편 시간이 멈춘 이 공간에 봉인되어 있는 나루토와 히나타, 그들을 지켜보는 카와키. 사라다와 마찬가지로 기억이 바뀌지 않은 가케이 스미레, 그녀가 말하길 사람들은 기억이 조작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우리가 바뀐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카와키는 처음부터 나루토님의 아들이었다며 말이죠. 사라다가 말하길 당시 기억 조작이 일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에는 모모시키라던가 과학링구로 개조된 카와키의 신체 등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이상함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불안은 지워지고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은 완전히 세뇌된 상태라며 에이다의 전능은 말도 안 되는 힘을 가졌다고 하죠. 그들이 발걸음을 옮긴 곳은 에이다와 데이몬이 거주하고 있는 하우스. 사라다와 스미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에이다에게 직접 전능에 대해 물었죠. 그러자 에이다는 자신의 매혹 능력, 즉 전능에 대해 마침내 이해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전능은 오오츠츠키의 신술이자 바라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 지금의 상황은 카와키가 바라던 대로 보루토와 카와키의 위치가 바뀐 것이라고 하죠. 전능은 에이다의 마음대로 사용될 수 없는 만큼 기억을 되돌리는 방법은 모른다고 하며, 이 능력을 모두에게 알린다고 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라다는 우리가 모두에게 잘 설명해 주면 이해시킬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지금의 세상이 바뀌었다고 주장한들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오히려 비난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다는 말했죠. 에이다에게 매료되지 않는 조건은 오오츠츠키이거나 같은 혈족일 경우 사라다와 스미레는 해당되지 않는데 어째서 전능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인지 에이다는 물었죠. 그때 스미레는 이전 시카마루가 전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너희가 에이다에게 매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녀를 죽일 수 있는 존재라는 뜻. 들켰다가는 무슨 짓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들이 알지 못하게 해라. 특히 데이몬. 전능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에이다의 매혹에는 당한 척 연기하고 있었죠. 한편 하우스에서 조금 떨어져 어딘가를 바라보는 카와키. 미츠키가 말하길 지금도 보루토는 카와키 너가 죽기를 원하고 있다. 녀석은 오오츠키의 능력을 사용하기에 차크라를 숨기고 언제 다가올지 모른다고 하죠. 그러자 카와키는 녀석이 마을에 나타난다면 내가 알아차릴 것이다. 감지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어도 내 눈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미츠키는 카와키를 지키겠다며 반드시 보루토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마을 외벽에 코드의 손톱 자국이 발견됐다는 무전이 전해지고 카와키는 오오츠키의 능력으로 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카와키는 해당 방향으로 날아갔죠. 남겨진 미츠키는 중얼거리는데 한편 아키미치 초초와 수련을 하고 있는 우즈마키 히마와리. 그때 그들에게 나타난 이노진과 시카다이. 초초도 히마와리의 발차기를 칭찬했죠. 그들은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는데 시카다이는 히마와리에게 어째서 갑자기 강해지려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히마와리는 강해지려 하기보다 이렇게 말하면 마을 사람들이 혼낼지도 모르지만 보루토를 도와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러자 이노시카초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히마와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보루토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하죠. 보루토는 나와 아빠를 구해주었다. 절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고 말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의 보루토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카와키는 눈의 힘으로 마을 근처에서 발견된 손톱 자국을 축소시킵니다. 마을 근처까지 자주 오면서 왜 공격을 하지 않는지 조사원들은 코드의 행동에 의문을 가졌죠. 나뭇잎 마을은 에이다의 천리안을 통해 코드의 신미 분열체들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지난 3년간 공격해오지 않아 늘 감시만 해오던 상태. 보루토가 마을을 떠났기 때문에 코드가 마을을 습격하지 않은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와키는 한 조사원의 옷을 살피더니 목덜미에 새겨져 있는 코드의 손톱 자국. 카와키는 즉시 제거한 뒤 이것이 언제 생겼는지 물었지만 조사원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카와키는 시카마루와 교신하여 조사팀의 몸에 손톱 자국을 새긴 사실을 전하며 모든 팀원을 한 곳으로 모이도록 권했습니다. 전파가 되기도 전에 한 조사원의 목에서 나온 신미의 분열체. 마을에 나타난 분열체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나타났죠. 시카마루는 민간인의 대피를 명령하고 가까이 있는 닌자들을 현장에 투입시켰습니다. 분열체를 공격하는 카와키. 사라다 역시 다른 장소에 나타난 분열체와 전투를 벌였죠. 그때 그들의 신체에 붙은 검은 부분을 통해 또 다른 분열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코드의 손톱 마크와 같이 서로를 통해 공간 이동이 가능했죠.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코드. 사라다가 코드에게 마을에 나타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코드는 보루토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역시 기억 조작에 당하여 자신의 원수를 카와키가 아닌 보루토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코드는 지난 2년간 보루토를 찾아다녔지만 실패했고 때문에 나뭇잎 마을로 왔다고 말합니다.
그의 과거 친구들을 괴롭히면 어떻게든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때 코드를 밟으며 나타난 보루토. 시카마루는 닌자들에게 신미의 분열체를 퇴치하는 것에 우선시하고 보루토의 움직임에도 주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